어둠이 짙게 깔린 위성사진 속 조선소의 윤곽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오래된 정적이 아니라 무언의 경고에 가까웠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선체의 일부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다시 흔들 수 있는 질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공개된 일련의 위성 이미지와 보도는 북한이 오랫동안 암암리에 준비해온 해군 현대화의 실체를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평안남도 신포 인근 조선소에서 포착된 거대한 선체는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의 범주를 넘어서는 규모였다. 전문가들은 이 선체가 약 8,700톤급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과거 운용해온 로미오급이나 신포급 실험용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였다. 곧이어 전해진 소식은 상황에 무게를 더했다. 북한이 약 200km 비행한 신형 지대공 혹은 다목적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며 전략적 핵심 사업이라고 규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또 하나의 북한 무기 개발 뉴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사건, 대형 잠수함 건조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항상 무기 체계를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결된 억제 구조로 발전시켜왔다. 잠수함은 은신성을, 미사일은 타격 능력을 의미한다. 이 둘이 결합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전략 개념의 변화에 가깝다. 다시 말해,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무력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계산해 넣어야 할 억제 수단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의 발언은 이 맥락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국가 안보의 생명선으로 표현하며 한국과 미국의 핵잠수함 전개와 확장 억제 전략을 노골적으로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선전용 수사가 아니다.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 위협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내부 결속용 메시지이자 동시에 외부를 향한 정당화 논리로 작동한다. 즉, 우리가 무장을 강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서사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라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이 인식 구조가 실제 군사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육상 기반 미사일에서 해상과 수중 기반 전력으로 점진적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왔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라기보다 전략적 계상의 결과다. 육상 발사대는 상대적으로 탐지가 쉽고 선제 타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반면 잠수함은 은신성과 생존성을 무기로 삼는다. 설령 완전한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대형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전력은 상대에게 훨씬 복잡한 계산을 강요한다. 국제 언론, 특히 AP통신과 로이터는 이 점을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전달했다. 선정적인 표현보다는 확인된 위성 이미지, 전문가들의 분석, 김정은의 공개 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을 나열했다. 그러나 숫자와 문장 사이에 놓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8,700톤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배수량이 아니라 북한 조선 기술과 자원 투입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다. 여기에 더해진 미사일 시형은 해군 전력과 미사일 전력이 하나의 전략 아래 묶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변화는 북한 내부의 필요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장기 제재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아왔다. 모든 전력을 동시에 현대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한 방향은 비대칭 억제의 극대화였다. 잠수함과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으로도 큰 정치적 군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군비 경쟁에서의 양적 경쟁이 아니라 계산의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은 북한 내부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 환경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변해왔다.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그리고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확장 억제 공약은 북한에게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 변수로 인식된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의 핵 잠수함 활동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해상 전략 환경을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단지 하나의 무기 체계를 추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한반도 군사균형의 기준선을 미묘하게 이동시킨다. 이전까지 논의되던 억제와 대응의 프레임은 주로 육상 기반 위협을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하지만 수중 전력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순간 감시와 대응, 그리고 위기관리의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탐지가 어렵고 의도가 불분명하며
위기 시 판단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움직임은 완성된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의 노출에 가깝다. 아직 실제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기술적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완성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북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자신들은 더 이상 과거의 틀 안에서만 억제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북한 내부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서울과 워싱턴, 도쿄, 베이징까지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은 과연 기존의 계산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위성사진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선체는 그 질문을 묵묵히 반복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해군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는지, 그 선택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구조에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인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어떤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은 다름 단계의 이야기다. 북한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북한이 스스로를 둘러싼 전략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과 군사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형 잠수함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서로 분리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서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취약함을 은폐하고 불확실성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오랜 북한식 억제 논리의 연장선이다. 북한이 해군 전력, 특히 잠수함 전력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공군과 해군 수상 전력은 기술 격차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을 따라잡기 어렵다. 반면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플랫폼으로도 큰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탐지가 어렵고 위치를 특정하기 힘들며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된다. 실제로 군사 전략에서 잠수함은 사용하지 않아도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로 분류된다. 상대는 그 존재를 가정한 채 모든 시나리오를 재계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포착된 8,700톤급으로 추정되는 선체는 북한의 기존 잠수함과 비교할 때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개념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단발성 시험이나 상징적 무력 시위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물론 핵추진 잠수함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의 완성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그 목표를 공개적으로 설정하고 내부적으로 동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해군 전력 강화를 강조한 장면은 북한 내부 정치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군사 프로젝트는 단순한 안보 수단을 넘어 체제 결속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경제난과 제재 장기화로 주민들의 삶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지도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고통을 정당화한다. 대형 무기 체계는 외부를 향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내부를 향한 통치 언어다. 이러한 흐름은 한반도 긴장의 구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든다. 과거에는 미사일 발사 여부와 발언 수위가 긴장의 주요 지표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 자체가 변수로 작용한다. 위성 이미지, 조선소의 변화, 훈련 패턴 같은 간접 지표들이 모두 분석 대상이 된다. 이는 위기 관리의 난이도를 높인다. 명확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신은 누적되고 오판의 가능성은 커진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이 변화는 전략적 딜레마를 동반한다. 북한의 해군 전력 강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억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고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북한의 위협 인식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특히 핵잠수함과 전략자산 전개는 군사적으로는 억제 효과를 낳지만 동시에 북한이 주장해온 포위와 압박 서사를 강화하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상호작용은 점점 자기 증폭적 구조를 띠게 된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복잡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군사 현대화를 제재 회피와 기술 확산의 관점에서 주시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이 자국의 전략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계산한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영내 해양안보 구도는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동북아에서 해상과 수중 영역은 이미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기적 위기라기보다 장기적 추세에 가깝다.
북한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고 있고 그 선택은 점점 더 은밀하고 복합적인 형태를 띈다. 이번 잠수함 건조와 미사일 시험은 그 흐름의 한 장면일 뿐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분명히 말해준다.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은 더 이상 과거의 공식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 전환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다. 또한 이 변화가 한국의 국방정책과 동맹 전략에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될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지금까지는 준비의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그 준비가 현실로 전환되는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장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독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용히 누적된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와 미사일 시험이 만들어내는 압박도 마찬가지다. 이 변화는 단번에 위기를 불러오지 않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계산의 기준선을 서서히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이동의 중심에는 한국과 한미 동맹이 서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해군 전략 강화는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다. 이는 국방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군의 감시와 대응 체계는 오랫동안 북한의 육상 기반 미사일과 포병 위협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 수도권을 겨냥한 단거리 위협과 대량 타격 시나리오는 비교적 명확한 가정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수중에서 움직이는 위협은 이 가정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탐지가 어렵고 발사 위치를 사전에 특정하기 힘들며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 시간을 급격히 줄인다. 이 때문에 한국군 내부에서는 해상 수중 영역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대잠수함 작전 능력, 해양 감시 자산, 정보 융합 체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다. 예산, 기술,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 사회 내부의 국방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파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공동훈련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는 한국의 안보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위협의 근거로 활용된다. 북한이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핵잠수함 활동을 직접 겨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해상 전략 공간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충돌 가능성의 핵심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맹 내부의 고민은 단순히 얼마나 강하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응의 방식과 수위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과도한 군사적 압박은 단기적으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더욱 은밀하고 위험한 수단을 추구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친 자제는 억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균형은 매우 섬세하며 작은 오판이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정치의 변수도 겹친다. 한국 사회에서 안보 이슈는 언제나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놓인다. 북한의 군사활동이 부각될수록 국방 예산과 동맹 정책,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북한은 이러한 내부 분열 가능성을 잘 알고 있으며 때로는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왔다. 군사적 위협은 외부를 향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내부를 흔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지역 차원으로 시선을 넓히면 북한의 움직임은 동북아 해양 안보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자국 안보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중 발사 능력의 가능성은 그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이 미중 경쟁과 영내 세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계산한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단지 한미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처럼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황에서 위험은 단순한 충돌보다 우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의 의도를 과대 해석하거나 기술적 시험을 정치적 도발로 오인하는 순간 긴장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수중 전력은 가시성이 낮아 의사소통의 여지가 줄어든다. 이는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북한의 선택은 결국 한국과 동맹국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기존의 억제 구조를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전략 재설계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다. 해군과 미사일, 동맹과 자주국방, 억제와 대화 사이의 균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전략적 논쟁은 시작된 셈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하다.
북한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대응은 점점 더 다층적이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 변화가 가져올 결과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긴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이국제사회에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불안정 속에서 더 큰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 긴장이 계속 축적되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동한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와 미사일 시험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안보 환경을 규정할 변수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무기 체계가 아니라 그 무기들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방향성이다. 먼저 억제 구조의 변화다. 냉전 이후 한반도의 억제 논리는 비교적 단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압도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그 신호를 통해 전면 충돌을 막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중 전력과 장거리 미사일이 결합되면 억제는 더 이상 단순한 힘의 과시로 작동하지 않는다. 상대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능력을 축적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억제는 명확함이 아니라 불확실성 위에 서게 된다. 이 불확실성은 위기 관리의 비용을 크게 높인다. 과거에는 미사일 발사 징후나 병력 이동 같은 가시적 신호가 비교적 명확했다. 하지만 잠수함은 다르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작전을 수행할지, 심지어 실제로 작동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는지조차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은 최악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긴장을 상시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군비 경쟁의 구조적 심화다. 북한의 해군 현대화는 한국의 대응을 부르러 한국의 대응은 다시 북한의 추가 개발 명분이 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무기 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술과 예산의 방향 자체가 바뀐다. 감시, 정찰,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한 다영역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안보는 점점 더 많은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된다. 이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외교 공간의 축소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대화의 여지는 줄어든다. 북한은 군사 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 능력 자체가 상대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 모순 속에서 외교는 언제나 군사적 현실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 잠수함과 미사일이 전면에 등장한 지금 대화는 신뢰 구축이 아니라 위기 관리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시선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지역적 분쟁이 아니다. 핵과 해군력, 동맹과 경쟁 구도가 결합된 이 공간은 미중 경쟁, 러시아의 전략 계산, 일본의 안보 정책과 직결된다. 북한의 한 걸음은 여러 주변국들의 여러 걸음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든다. 그 결과 한반도는 점점 더 많은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략적 교차로가 된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요소는 시간이다. 군사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정치적 해결은 느리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사고의 위험은 커진다. 시험과 훈련, 경고와 대응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작은 사건이 통제 불가능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역사는 종종 그런 순간들로 방향을 바꿔왔다. 결국 북한의 선택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하나의 구조적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억제 체계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관리 비용을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가? 잠수함의 진수식이 끝난 뒤에도, 미사일 시험이 뉴스에서 사라진 뒤에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거워질 뿐이다. 한반도의 바다는 지금 조용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는 새로운 계산과 긴장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 현대화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부다. 그리고 그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지점으로 향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잠수함 건조와 미사일 시험, 그리고 그에 따른 영내 긴장 고조는 하나의 사실로 수렴된다. 이것은 단발성 군사 뉴스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질서 자체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택은 체제 생존 논리와 맞닿아 있다. 공중과 지상에서 열세를 인정한 상태에서 바다와 장거리 타격 능력은 상대의 계산을 뒤흔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다.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상대를 묶어두는 힘이다.
북한은 이 힘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서 무시할 수 없는 행위자임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군사적 존재감을 키운다고 해서 정치적 안전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군사 능력이 커질수록 오판의 비용도 커진다. 잠수함 한 척, 미사일 한 발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순간 그 파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억제는 강화되지만 동시에 위기의 임계점도 낮아진다. 한국과 미국의 선택 역시 쉽지 않다. 대응하지 않으면 억제가 약해 보이고 강하게 대응하면 긴장을 더 끌어올린다는 딜레마 속에 놓인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단순한 무기 증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긴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소통을 동시에 유지하는 가장 어려운 균형의 영역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글로벌 공급망, 금융시장, 외교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핵과 해군력이 결합된 지역 분쟁은 다른 지역의 안보 계산에도 선례로 작용한다. 보여주기식 군사력이 실제 전략적 효과를 낳는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세계는 더 불안정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북한의 군사 현대화는 과연 안보를 강화하는 길인가? 아니면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모두를 끌어들이는 길인가?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는 이 변화 앞에서 단순한 반응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설계자가 될 수 있는가? 잠수함의 진수와 미사일의 궤적은 언젠가 뉴스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구조적 변화는 오래 남는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반도의 미래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 그 방향이 안정으로 향할지, 더 깊은 긴장으로 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누구도 이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